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한 호텔에서 이 호텔 지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호텔의 미흡한 화재 대응에 투숙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의 오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을 앞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일 제주도에서 첫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 장마는 평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부산에서는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유일하게 15개 대학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20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에서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퍼지면서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불길을 피해 호텔 야외 수영장에 대피한 사람들.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차례차례 지상으로 구조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도 차분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해운대구 군암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난 건 20일 오전 9시 30분쯤. 이 불로 순식간에 연기가 건물 내로 유입됐습니다. 건물 상층부에 있던 투숙객들은 옥상으로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구조했습니다. 불이 난 시간대가 오전이었지만 많은 투숙객들이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4층에서 조식 먹다가 연기가 나가지고 프런트에 물어봤는데 대피할 정도 아니라고 가게에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안내방송이나 사이렌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리라고 했어. 급하게 내려오는데 연기도 꽉 차있고 한 번도 사이렌 울려주지도 않고 안내하라고 대피방송도 안 나오고 나와서 보니까 호텔 관계자분들은 저쪽에 대피해 있고 저희는 막 무서워서 그러고 있고. 소방당국은 출동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력 300여 명과 헬기, 소방차 등 장비 77대를 동원해 17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분산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인명이 구조되고 큰 불이 잡힌 뒤인 오전 11시 59분, 대응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호텔 건물 지하 6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기에 뜨거워서 대피를 했다고 제가 도착했을 때 바로 그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점은 지하 6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날 불은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 모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7월 1일 개장을 앞두고 가개장에 들어간 송정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의 오물이 해수욕장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오물로 인한 악취도 문제지만 해수욕객의 안전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공중화장실입니다. 최근 들어 해수욕객이 늘면서 화장실 악취가 인근 공원까지 퍼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송정 주민 전영민 씨는 악취의 원인이 화장실 오물이라 주장합니다. 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해수욕장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냄새는 너무 많이 납니다. 이 화장실 똥물이 내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수돗물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똥물이었던 거예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공중 화장실과 연결된 관로에서 탁한 오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앞쪽이 커다란 돌들로 막혀 있지만 안쪽을 보면 뻥 뚫린 관로에서 악취와 함께 오물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걱정을 내비칩니다. 다음 달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하면 이용객이 증가해 해수욕객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수는 죽도공원 아래쪽에서 해수욕장 방면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해당 구간은 바닷물이 흐르지 않고 주로 정체됩니다. 고여있는 오수에서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악취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파래도 많이 자라고 원래 저는 악취가 오물이 나오는 곳에 파래가 많이 자라거든요. 조류가 강한 바깥으로 간을 빼서 해놓으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막지 않을까. 해운대구는 송정해수욕장 일대의 경우 오수관로가 정비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화장실 내부에 작은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정화한 뒤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뭐 하나의 건물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더 이상 개선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뭐 개선책이 나온다면 그거는 바로바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송정 일대 오수관로 정비 사업은 빨라야 4년 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오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관광객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필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1일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는 평년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25일 제주도에서 첫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진 부산. 19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8.9도를 기록하며 올해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30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이 같은 더위는 20일 저녁부터 21일까지 내리는 비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mm에서 60mm입니다. 21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평년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저기압이 서해 남부 해상 경계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 일부를 걸쳐서 동해상 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에는 1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통 부산의 장마 시작일은 이번 달 23일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25일을 전후해 제주도 지역에서 장맛비가 시작되고 이 정체전선에서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과 26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장마전선의 이동 속도나 북상 정도의 변동성이 크고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한 뒤 비가 없는 날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와 남북 간의 진동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부분 하나는 25일경, 25일 전후 제주도의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시작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장마 전망은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부산에서는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유일하게 15개 대학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유초, 중 등 특수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교연 양성 대학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는 모두 16곳이 글로컬 대학에 지정 신청했습니다. 한편 부산교대 총학생회에서는 여전히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앞으로 글로컬 대학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친환경 목재 자전거와 유모차를 만들어낸 것처럼 속여 정부 공모에 응모해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학 교수 A씨와 교직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세계 최초 친환경 자전거와 유모차 등을 제작하겠다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등에 6차례 응모해 3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제품은 기존 자전거와 유모차에 나무를 덧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학은 교수와 교직원을 파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필로폰을 미끼로 만난 뒤 환각 상태로 성관계를 한 남성 A씨와 여성 B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알게 된 C씨를 A씨에게 소개한 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필로폰을 대가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일종의 조건 만남 형태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겠다.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의 문항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당정의 발표에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은 사임을 했는데요. 당장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모의평가, 그리고 11월 16일 예정돼 있는 올해 수능. 난이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데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쉬운 수능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입 경쟁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교육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나친 학교 서열화, 숨막히는 입시 경쟁,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까지. 당정은 오는 27일 사교육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대 화학과 이영주 교수가 쓴 암발생 전이분해 화합물 개발과 관련된 논문이 세계 과학저널인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이번 논문은 암세포를 표적하는 결합화합물 개발을 통해 선택적으로 해당 세포를 분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암치료를 위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적용돼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의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방법으로 난치성 질병의 치료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이 교수는 논문에 발표된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신약 개발 방법으로는 조절할 수 없었던 난치성 질환에 대해 표적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질병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해상교통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단체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연구모임은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기존 김해공항의 한계점인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육상교통인 철도와 차량에서 벗어나 해상교통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모임은 지난 16일 가덕도 신공항 해상교통 방안 연구영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교통 전문가와의 실질적 토론 등을 통해 국토부와 부산시의 해상교통의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티투어가 반려견과 함께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야경을 탐방하는 행사를 엽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명 패키지 야경 투어로 24일 토요일 저녁 부산역에서 출발해 부산항대교, 광안리해수욕장, 마린시티, 남항대교 등을 지나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하차하는 코스입니다. 이용요금은 반려인과 반려견 각 2만 원이며 탑승객을 대상으로 음식과 안전벨트 등이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부산시티투어나 펫추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 여러업계 전통시장이 특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상인연합회는 20일 동네 시장을 시작으로 여러업계 시장에서 소비진작 릴레이 특가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라면 7,200봉을 행사 품목으로 준비해 고객 1인당 2봉씩 반에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면을 구입하지 못한 고객 600명에게는 1인당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사 지역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제주도 함덕해수욕장과 강원도 경포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곳입니다. 정부는 또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